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저금해드리는 뱅델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현존하는 최고의 담보대출 상품 디딤돌 대출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장만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시거나 언젠가 내 집 마련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담보대출에 대한 가장 기본 상식이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대출을 알아보실 때 어떤 순서로 어떤 상품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담보대출 상품 중에 가장 유리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바로 오늘 설명드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조건에 따라 최저 1%에서 3%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하는 대출이 필요하신 분께 우선적으로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의 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은 그 다음으로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3%에서 4%대로 은행 대출보다 약간 더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상품은 고정금리이면서 은행 상품이 아닌 국가의 재정으로 진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신다면 금리면으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상품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주거래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본인에게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핵심 내용은 디딤돌 대출을 생각 중이시거나 받고 계신 분들께 매달 나가는 원금과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상환방식 중 체증식 상환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상환방식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방식, 그리고 체증식 상환방식, 원금 상환방식.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매달 똑같이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편이고 이 상환 방식의 개념 자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각 방식이 장단점이 있어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체증식 상환 방식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원금을 갚아나가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으로 초반에는 거의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대출 초기 부담하는 금액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 방식과 체증식 상환 방식을 30년 기간으로 설정했을 때 얼마가 차이 나는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듯이 똑같은 대출 금액을 받아도 상환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비용의 무려 절반 가까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대출의 최대 기간인 30년을 꼬박 다 상환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안에 이사를 가시거나 집을 매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떨어지는 화폐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매달 나가는 현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체증식 상환 방식은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고 또 동시에 현금으로 다른 기회비용을 노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내용은 디딤돌 대출에서만 최대 1년 설정이 가능한 거치식 방식입니다. 거치식 방식은 대출 후에 바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대출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큰 금액을 갚으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통해 매달 나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인 체증식 상환 방법과 거치식 설정은 처음 대출을 시작하면 그 뒤로는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고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추후 자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 꽤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체증식 방식은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체증식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 만 40세 미만 근로자여야 합니다. 둘째, 고정금리로 진행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또 하나 바뀐 규정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 만 40세 이상의 근로자도 변경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본인의 만 나이와 기존 대출 잔여 년수의 합이 55 미만인 경우에는 체증식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고 만기로부터 1년 이전에 신청해야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체증식 상환 방식은 모든 사람이 다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체증식 상환 방식과 거치식을 잘 활용하신다면 똑같은 금액의 디딤돌 대출을 받아도 한 달에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담보대출을 알아보는 순서와 디딤돌 대출에서 체증식 상환 방식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케이스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궁금해하시거나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